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편안해야 할 명절 아침에 상수관 파열로 물난리를 겪은 곳이 있습니다. 귀경 열차가 멈춰서는 등 연휴 동안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방이 책으로 뒤덮인 멋진 도서관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비좁은 전주시청 로비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시 행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농 보호를 위한 소농 대상 직불금이 신설됩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직불금 제도가 통폐합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새벽에 대부분 그쳤으며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울 별마당 도서관처럼 사방이 책으로 뒤덮인 형태의 도서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전주시가 이런 도서관을 청사 내부에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본관 1층 로비입니다.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진전을 여는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온 곳인데 2달 뒤면 도서관으로 새 단장됩니다. 책 2만 권을 확보하고 로비 일부에 설치된 벽면 서가를 전체 공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벗고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냥 홀의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시더라고요. 참신한 시도지만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구와 안내소, 전광판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완공되더라도 반쪽짜리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을 예정. 열람 공간이라야 구석의 책상 4대대가 전부고 외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 여러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전주시가 의도한 대로 도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사업이 구체화된 건 지난해 11월 시 간부회의 자리였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뒤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됐지만 속도에 비해 기능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벤치마킹만 했고 이렇게 또 건물이 지시가 돼서 이제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구상을 한 거죠. 청산의 도서관 조성에는 주민들이 낸 세금 2억 원이 쓰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될지 2억 원짜리 고가 인테리어로 전락할지는 남은 2달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현역 의원 중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의원과 대한신당 유성업 의원이 설 연휴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평화당 김광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다음 달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대한신당 김종회,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만 18세 고3 학생의 투표권 보장으로 학교 당국의 선거법 관련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 방문 금지 대상 지역으로 선거 관련 제반 사항을 학교 담당자가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일 해당 학생의 등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교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을 학생들이 인식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편안하고 풍성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이 끊겨서 어수선한 명절 연휴를 보낸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계장이 불이 나고 택시가 전복되는가 하면 열차가 멈춰서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명절 연휴 사건 사고 종합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보낸 생수 몇 병에 의존해 간신히 명절 아침상을 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이음 부분이 갑자기 터져버렸기 때문. 민족의 대명절에 벌어진 수돗물 대란에 정읍시내 2만 8천 가구는 오전 9시까지, 소성 등 6개면 1,500가구는 오후까지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물 평소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냥 뭐 물 받아놓고
뭐 그냥 대충 아니면 또 식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정읍시는 물차 40여 대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와 각 가정에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생수 20만 병을 지원했지만 최장 3일간 불편을 겪은 곳도 있었습니다. 5만 5천 톤 정도, 25%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속이 증가해서 이 패킹 부분에 어떤 이상이 발생해서 설날 아침 김제 공덕면의 한 양계장에 화마가 덮쳐 산란개 5천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 개동이 전소돼 1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연소가 전소 전체 건물로 다 터진 상태여가지고 가급적으로 따로 일단 기재는 안 해놓으셨네요. 어느 정도 합동감식이나 뭐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같은 날 새벽 전주 효자동에선 택시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뒤집혀 50대 운전사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귀경열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오전 승객 400여 명을 태운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전주역 부근에서 전기 공급 장치 이상으로 멈춰서 40분간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중국 연수생들이 긴급 귀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로 글로벌 체험 연수를 떠났던 도내 초중생 50여 명을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시키고 건강검진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우한 폐렴 확산 추세에 따라 주의에서 경계로 위기 경보를 한 단계 격상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익산시의 백제왕도의 관광 마케팅도 본격화합니다. 익산시는 경주 등 국내 4대 고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었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미륵사지와 박물관을 엮는 새로운 관람 동선을 마련하고 올해 전통체험관과 쉼터 등 부대 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익산역과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지역 내 10개 박물관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투어도 마련합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가 효천지구에 세 번째 직매장을 엽니다. 전주푸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효천지구에 매장을 입점시키기로 하고 43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4층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효천점은 전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레스토랑과 각종 체험시설도 마련됩니다. 영세농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농대상 직불금이 신설됐습니다.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통합돼 농촌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법 통과로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면적 직불금으로 통합되고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 노는 많이 밭은 적게 받던 차별이 줄어 과잉 생산인 쌀을 줄이고 농지가 적은 농민도 농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쉽게 경작을 할 경우에 지급받는 보조금이 적는 그래서 이제 소농 같은 게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어서 그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일단 정부 용역 결과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상인데 12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주체인 농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대신 농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화학 비료를 기준에 맞게 사용했는지, 영농 폐기물 수거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이 의무로 부여될. 농민단체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소농 직불금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농민이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최소한 2헥타까지는 해당이 돼서 정부는 쌀 소득 보전은 다른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서 진행하고 직불금은 밭농업으로의 유도책으로 활용할 계획. 새로운 직불금 제도가 농촌의 공공적 기능도 높이고 농업의 다양성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약 사용이 감소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 함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3%에 그쳐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약 관리 기준이 최근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농약 사용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국내 농약 출하량도 전년보다 8.6% 줄어 농산물 안전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한 원숭이사와 시베리아 호랑이사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달과 조류 사육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이후 사자사와 늑대사, 곰사 등 해마다 한 곳 이상 열악한 사육장을 바꿔왔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건 외벌이 부부건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같은 마을에 사는 부모들이 가족 품앗이를 해서 다른 아이까지 함께 돌보는 이른바 공동육아 나눔터가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생부터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놉니다. 여느 유치원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살 미만 동네 아이들 누구나 놀러 올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간식비로 쓰이는 월 4만 원이 전부입니다. 간식도 먹고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요. 엄마들끼리 이렇게 같이 아기를 3명 이상 가족이 모여서 아기를 돌보니까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선생님 한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아이를 맡기는 다른 부모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나눔터에 찾아오는데 미술, 논술처럼 각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열기도 합니다. 가족 품앗이를 통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육아 나눔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 동네 아이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가반수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 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북구 3곳, 남구 2곳, 울주군 1곳 등 모두 6곳. 독박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입소문 속에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 육아 나눔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군산의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돼 청소년 배움 활동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익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인 어울놀이에 이어 군산구 월명초 부지에 3층 27실 규모의 자몽을 조성해 목공예와 도예, 요리, 촬영 등 청소년 배움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자몽은 공청회와 청소년 원탁회를 거쳐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익산역 서부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면서 익산시가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익산역 서부 주차장 유료 전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 주차와 픽업 서비스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리 주차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남부 공영 주차장 내 주차를 제공하고 픽업 서비스는 주말 농업실용화재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시는 또 익산역 인근 송악동 지역에 20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과 주차 공원을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익산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서비스와 주차 정책을 신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중단됐던 정읍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가 운행을 재개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지난 23일 운행을 시작한 버스는 정읍 터미널에서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하루 7차례 왕복 운행하며 운행 요금은 정읍 기준 32,900원입니다. 남원시가 노후된 버스와 택시 승강장 시설을 내년까지 모두 교체합니다. 대상은 버스 승강장 500여 곳과
택시 승강장 22곳으로 상반기 중 교체 대상은 60곳입니다. 교체 디자인은 동편제 북을 형상화한 도시농촌 복합형과 그네 타는 춘향이 모습을 담은 도시형, 광활루가 그려진 택시형 세 종류입니다. 노후된 승강장 교체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K-워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62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상수관을 바꾸거나 누수 탐사, 계량기 등을 교체해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미혼 가구는 10만 5천 가구로 전체 14.3%를 차지한 가운데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추세로 2047년에는 26.4%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5.3%를 기록한 사별 또는 이혼 가구도 2047년에는 38%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증가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산시는 국민참여 예산을 통해 선정된 자금으로 올해부터 지역 내 임산부에게 1년 동안 50만 원 상당의 채소와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금동 광주 철물 공구 백화점 김철주 주민 10만 원, 화랑색 탁소 공재선 주민 10만 원, 무주군 분안면 분여회 회원 10만 원, 고창군 성송면 남창마을 주민 16만 원, 김제시 요촌동 중동 2마을 주민 47만 원, 위드 1마을 주민 80만 원, 벽성마을 주민 52만 원, 익산시 주연동 개발위원 임원 홍승국 주민 20만 원, 익산시 여산면 푸른마을 주민 10만 원, 용기마을 주민 10만 원, 신부마을 주민 20만 원, 후성마을 주민 20만 원, 정읍시 이평면 석정마을 정문조 주민 5만 원, 주산마을 전승만 주민 5만 원, 오산마을 김상섭 주민 5만 원, 돈지마을 김경석 주민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이자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퓨전 악단 봄의 첫 번째 콘서트가 다음 달 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올해 첫 기획전으로 전북청년 2020 작가로 선정된 청년 미술가 3명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진북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소스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완주 산속 등대 미술관은 등대를 소재로 불편한 이색 테마 여행기를 담은 최욱 작가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이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군산교육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융합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정읍 내장산 단풍터널 일원에서 겨울 이벤트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는 주차 관리와 경비, 안내 접수, 행정 보조 등 맞춤 훈련에 참여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무주군이 오늘까지 청년 창업 희망 공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새벽에 대부분 그쳤으며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9도, 익산 4도에서 9도, 동부권 무주는 3도에서 8도, 진안 2도에서 7도, 서해안권 군산은 4도에서 9도, 고창 3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